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6번째 시간이고요. 현역 정시의대 지역별 비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요 앞 동영상이 그 현역 정시의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쭉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작업도 작년에도 동일하게 했었던 건데요. 저야 자료만 있으면은, 자료만 나오면, 당연히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라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3년 기준 지역별 고3 인원과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고3이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2024년이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겠죠? 아니면 재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2024학년도에 현역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게 2023년에 고3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이 한 6만 4천 명 정도라서 16.4%. 근데 사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이건 다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고3 인원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전국에 고3이 39만 4,94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한 16.4% 정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산이 5.6, 대구가 4.8, 인천이 5.7, 광주가 3.3, 대전이 3.1, 울산이 2.4, 세종이 0.9.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제일 많죠? 경기도가 26.8, 강원이 3.0, 충북이 3.1, 충남이 4.4, 전북 3.9, 전남 3.6, 경북 5.0, 경남 6.7, 제주 1.5. 요렇게가 전국에 있는 고3을 지역별로 비율을 다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지만은 2024학년도 전국 의대 39개 중 32개 의대의 정시 입학생 자료를 봤었죠. 근데 그 중에서 고3만, 왜 제가 고3만 얘기하느냐?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재수나 삼수는 자기 고향에서 하는 학생도 있지만 다른 데서 하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전부 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재수로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에서 재수를 했으면 서울 학생이냐? 아닙니다. 출신 고등학교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재수를 했어. 그래서 의대를 갔어요. 그럼 얘는 부산 학생인 거예요. 부산 출신 재수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N수, 재수건, 삼수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초장수생들도 많잖아요. 막 회사 다니다가 와가지고 의대 가겠다고, 그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디서 재수했냐가, 어디서 N수했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냐,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취직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 다니다가 수능 준비해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그럼 그게 그 지역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3만 봐야 이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지역별 편차를.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24학년도 32개 의대 정시 입학생을 고3만 지역별로 쭉 봤습니다. 전체는 166명이었고요. 32개 의대가. 근데 그 중에서 서울이 무려 80명. 비율로 따지면 비율입니다. 비율로는 48.2%. 거의 절반이다, 그죠? 이건 N수생 아닙니다. 고3만입니다. 고3만. 그 다음 부산 5.4, 대구 9.6, 인천 2.4, 광주 0.6, 대전 4.8, 울산 2.4, 세종 0.6, 경기 16.9, 강원, 충북 0, 충남 3.6, 전북 3.0, 전남, 경북 0,
경남 1.8, 제주 0.6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비율도 물론 충격적이지만은 숫자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광주에서 광주 고3 중에 정시로 의대간 학생이 1명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32개 의대, 39개 의대는 아니고, 아시겠죠? 32개 의대만 따진 건데 1명입니다. 1명. 진짜 대단한 학생이죠. 누군지 몰라도. 세종 1명입니다. 1명. 제주 1명입니다. 현역 정시의대 1명. 그 다음에 강원, 충북, 경북, 전남은 현역 정시의대가 없습니다. 아, 서울에 80명. 그래, 어쩐지 많더라고. 주위에는, 제 주위에는 많더라고요. 아, 서울에 이렇게 많아서 그런 거군요. 자,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은 뭐 요렇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인구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역 정시의대가 이제 몇 명인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두 개를 한번 합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자, 합쳐서 보면 여기 진하게 칠해진 거는 이게 비교가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고3,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3 중에 서울 고3이 몇 %냐? 이러면 16.4%입니다. 고3 비율은 16.4%인데, 현역 정시의대 비율은 48.2%예요. 무려 3배죠, 3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31.8%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고3은 5.6%인데, 정시의대는 5.4%니까, 이제 마이너스 0.2%.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뭐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인구 비율만큼 같다 이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고3 비율은 4.8%인데 현역 정시의대는 9.6%니까 거의 2배 같습니다. 2배. 딱 2배.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은 5.7%인데 현역 정시의대는 2.4%니까 많이 못 갔죠. 그죠? 뭐 광주도 좀 광주도 많이 못 갔네. 그 다음에 대전이 대전 고3들이 뭐 열심히 하나 보네요. 대전이 좀 잘 갔습니다. 잘 갔고 울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똑같이 갔고요. 그러니까 고3 비율도 2.4%인데 현역 정시 비율도 2.4%. 그 다음에 세종은 조금 못 갔고, 경기도가 많이 못 갔어요. 고3 비율은 26.8%인데 현역 정시는 16.9%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충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은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못 갔고, 충남과 전북은 조금 못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은 많이 못 갔고, 뭐 제주도 뭐 좀 못 갔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다 못 간 이유가 서울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뭐 서울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죠. 그래서 전국으로 따지면은 평균보다 더 잘 간 데가 서울, 대구, 대전 이렇게 세 군데만 이제 잘 갔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그 인구 비율보다는 현역 정시 비율이 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이 자료를 똑같은 자료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제 여기 보면 윤도영의 생각이라고 돼 있죠. 자, 먼저 1번입니다. 2024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그러니까 수시 정시 다 합쳐서 수시 지역 인재가 총 몇 명이었냐? 800명이었습니다. 무려 800명. 그 다음에 정시 지역 인재는 몇 명이었냐? 이제 232명이었어요. 근데 뭐 솔직히 정시 지역 인재는 어차피 지방에 있는 N수생들이 갔죠. 그죠? 지방 N수생들이 갔습니다. 지방 고3들은 어차피 못 갔어요. 근데 수시 지역 인재는 그 지방 고3들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지방 고3 학생은 이미 수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에 갔기 때문에
정시 합격생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전부 다 이제 고3 학생들이 정시로 의대를 잘 못 가는데 특히 지방학생들이 아주 못 가더라.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 뭐 의대 가는 길이 정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사실은 수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도 당연히 우수한 고3 학생들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갔기 때문에 정시 합격생이 이렇게 적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셨지만 서울 고3들은 다 정시가 되게 많았잖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이유가 뭐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고3 학생들은 지역인재를 못 씁니다. 지역인재 수시도 못 쓰고 지역인재 정시도 못 쓰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인재로 의대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 합격생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다음 두 번째 생각.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수도권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정시로 많이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자, 서울 고3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서 수능 성적이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대구, 대전도 높거든요. 물론 서울만큼 높진 않아요. 서울만큼 높진 않은데 대구, 대전이 높은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뭐 대구, 대전 학생들만 사교육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랑 대구를 비교해 보자고요. 부산은 그냥 한 평균 정도 나왔어요. 근데 대구는 어쨌든 평균보다 2배 나왔단 말이에요. 2배. 그러면은 뭐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부산 학생들은 사교육을 못 받고 대구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이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같은 수도권인데 인천이랑 경기는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 특히 경기도는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면 인천 경기는 수도권인데요? 뭐 거기는 학원 없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대치동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의 그 사교육 축이 이제 빅3라고 하면은 1등이 대치동이고 이제 2등이 목동이고 3등이 중계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목동이나 중계동에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대치동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치동에 오는 학생들 중 경기도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뭐 분당이 많고요. 물론 이제 먼 지방에서도 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죠. 뭐 근데 어쨌든 서울 강북 학생들보다 경기도 학생들이 더 많아요. 제 출석부 쭉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이라는 게 꼭 오프라인만 사교육이 아니잖아요. 온라인도 사교육이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은 이제 인강을 안 하지만은 인강에 뭐 우수한 선생님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인강만 듣고 뭐 의대 가고 이런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인강은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뭐 지방 인터넷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 가면 다 인터넷 됩니다. 제가 뭐 전국의 모든 곳을 다 가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 고3 학생들이 뭐 사교육을 받아서 수능을 잘 본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윤도영의 생각 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는 정의할 수 없지만 이게 되게 에스컬레이팅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 지방 학생들은 지역 인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 인재는 수시가 훨씬 많아요. 정시는 되게 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고3 학생들은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러면 지역 인재 수시로 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제일 유리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신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공부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능 공부를 적게 하니까 수능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서울 학생들은 지역인재를 못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의대를 가고 싶어도 서울 학생들은 이제 정시로 의대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정시로 많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사교육을 잘 받고 사교육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도의 문제라고요. 제도의 문제. 지역 인재의 문제. 그러니까 지역 인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라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인재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점수의 격차가 나는 거라고요. 사교육 때문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2025학년도는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많기 때문에 뭐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어쨌든 아직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 숫자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 제가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제로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이 말은 일단 2025학년도는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부 의사들은 오히려 감원을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의사 뜻대로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의대 증원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배정될 거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는 대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과형 수시, 종합형 수시, 정시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전형이 정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정이 모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 말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100% 정시로 가야죠. 그런데 공정 말고도 다른 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미미민두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종합형 수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교과형 수시랑 정시가 뭐 한 반반 정도 되면은 뭐 낫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교과형 수시도 문제가 있죠. 공정성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교과형 수시는 이제 공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교육 정상화. 정상화라는 표현은 사실 좀, 이게 정상화라는 얘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조금 그 용어는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공교육 강화라고 하죠. 이 측면에서는 교과형 수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반반 하면 좋겠는데 뭐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 해도 아무도 안 듣겠지만, 저는 각 대학 입학처에 계신 분들이 이 의대가 증원이 되었을 때 이걸 지역 인재로 배정을 하면서 수시 지역 인재도 있지만 정시 지역 인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골고루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이제 각 대학들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긴 하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뭐 시도를 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최저 학력 기준 없는 전형이 비리의 온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대학 입시에서 비리가 나면은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각 대학들이 뭐 정시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지역 인재를 수시로 배분을 하시더라도 최저를 없애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종합형 수시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 해봐야 뭐 아무도 안 듣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도 지역인재 전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증원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역인재라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지역인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2,000명 증원할 때 보니까 서울이랑 인천, 경기를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의대, 사실 서울만 딱 놓고 보면 의대가 몇 개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균관대는 서울이 아닙니다. 성균관대는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빼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내가 빼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러면 난리 나는데. 지금 7개인데 뭐가 더 있지? 더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없을 수도 있고 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가 빼먹었다면 너그럽게 그 대학 관계자분께서는 아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뭐 어쨌든 서울만 놓고 보면 의대가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이랑 경기에도 의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인천, 경기에도 의대가 더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인천, 경기에 사는 학생들은 인천, 경기에 있는 의대 갈 때 지역인재 전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차별이 너무 심해요. 너무.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표를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애들만 잘 가잖아요. 인천, 경기 애들은 못 가요. 평균보다 더. 근데 수도권이라고 아무것도 지역인재 하나도 안 해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시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분께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이게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뭐 서울은 빼고 인천이랑 경기도 지역인재 전형의 적용을 꼭 받게 해 주셨으면 뭐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저는 뭐 인천, 경기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삽니다.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사실 이게 차별이 없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역차별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회의원분들께서 열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26번째 얘기 현역 정시의대 지역별 비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